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고가를 갱신한 지 하루 만에 다시 50포인트가량 후퇴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약세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지수 하락을 피하지 못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개인이 2조 7천억 원가량 매수로 그대로 다 받아냈습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개인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걸 보고 있자며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하지만 조정이 없이 상승하는 시장은 없겠죠. 그래도 다행히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반등해주면서 오늘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3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자체가 5일선을 좀 안착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항공 야간 선물 시장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오늘 상승으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비교적 변동성이 좀 컸어요. 올해 연초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3월 말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모처럼 만에 1%대 후반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이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했는데 그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내렸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1조가 넘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확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연기금 쪽과 기관 쪽에 이 외국인 쪽과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HTS 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이 고객이탁금 자체가 1월경에 74조대였었는데요. 이걸 넘어서는 고객이탁금 75조대가 넘습니다. 고객이탁금 신규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그러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 영향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에 대한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 고객이탁금이 좀 증가가 된다라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지수로만 보게 되면 지수는 뭐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먼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의 영향 그리고 IT 쪽 섹터가 좀 강했던 그런 부분들의 영향인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뭐 이쪽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박스권역으로 좀 지속한다라고 보여지면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좀 받았을 때 어제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마 전반적으로 다 눈높이 어제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선물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초가 위에 조금 눌러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수가 5일선을 좀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부분들이 상장사 중에서 이제 자회사가 상장 예정인 그런 기업이 있어요. 최대어로 좀 꼽히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쪽에 있어서의 자회사가 상장을 좀 준비 중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YIK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좀 상장이 됩니다. 대부분 다 5월 초에서 6월 초 이때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이 자회사의 성장을 좀 본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비스 같은 기업도 일단 자회사 6월 초에 상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같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SCI 다음 달에 또 MSCI 반기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HMM 같은 기업들 조정 받았을 때 좀 봐도 좋다라는 거.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으로 눌러서 61선 부분까지 눌러주게 되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좀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KC 같은 경우도 21선 부분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오늘 한번 폭풍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분할로 이제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실적도 여전히 개별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죠. DBI텍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 마찬가지로 박스권역 하단 자리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 원자리 부분에서는 충분히 분할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연초까지 1월달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뒤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분들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프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하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바이든이 오늘 이제 10년 동안 5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기후회의가 오늘 진행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산업이라든가 CIS 같은 기업들, 괜찮을 것 같고, 슈캠스라는 기업이죠. 슈캠스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솔홈데코, 이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오늘, 내일, 그 정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IT 소재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지만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2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고점 갱신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약세 흐름을 같이 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고점 부담에 또 코로나19 상황 악화까지 약세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이 물량 개인이 그대로 2조 7천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저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어제 시장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 그런 가운데 펄프나 고무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제재와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밤사이에 유럽 증시도 반등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1% 안팎으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고요.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전부 다 파란불을 켰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애플을 제치고 다시 탈환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82,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5%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합니다. 134,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 0.5%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의 미증시 상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82,500원으로 출발했고요. LG화학 0.9% 오르면서 87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1.3%가량 빠지면서 82만 2천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 0.4% 강세입니다. 코나 EV 국내 생산 중단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 어제는 현대로템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분 매각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22만 6,500원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대만 국영전력기업 TPC의 첫 대형 ESS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0.6% 상승으로 67만 5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나란히 0.55%씩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코스피 3,189포인트, 코스닥은 1,0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시즌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빠질 때 시즌이 좀 시세를 내줬는데 지금 20만 5,100원으로 오늘은 출발한 모습이고요. 오늘장 1.6%가량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0.9%, 0.47%씩 올려세우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시총 2위로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0.9%가량 상승입니다. 연말까지 신작 기대감이 커질 거라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4% 오르면서 18만 3,500원으로 출발했고요. HLB 0.4% 상승, SK머티리얼즈 0.5% 오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되지만 주가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들도 따릅니다. 34만 6,500원으로 출발하고요. CJENM 0.7% 오른 14만 6,7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0.5%씩 지금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전일 미증시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울선 이탈시켰던 흐름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전일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질 때 좀 과하게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전일 울선을 이탈시켰고 그리고 오늘 미증시처럼 반등이 나온다면 이 울선에 일단 저항을 받을 텐데요. 만약 울선 위로 종가에 마무리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상승 진행형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상승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울선을 살짝 이탈시킬 경우에는 다음날 회복시키고 지수가 좀 강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상승하는 흐름 속을 잘 지켜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의 조정이 딱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미증시 영향 반등이 나와주고 울선 회복한다면 내일 정도는 도지에 단봉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20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한번 돌파해놓고 눌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눌림이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계속 위로 간다고 말씀드리기도 약간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에는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급등한 종목들 뭐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서 잔잔하게 저점 매수를 노려보신다면 뭐 무난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어제 이어서 뭐 윤석열 관련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저출산 정책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고 해운주들도 강세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잘 퍼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 철강 섹터 이런 쪽들도 대부분 다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인데 일단 오전에 이제 갭이 좀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이제 쭉 올리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한 9시 한 30분에서 한 10시 사이 한 그 정도가 또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저점을 좀 찍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쭉 나와줘야겠죠.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 흐름으로 돌려내게 되면 다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제 강하게 급등을 한 만큼 선물적으로는 전일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장 올랐다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상승치에는 여전히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가는 전략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오늘 문의 주신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히림이에요. 히림. 자, 이제 뭐 광물 관련주로도 좀 잘 알려져 있었던 종목이고 이제 뭐 히토리오 관련주들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 움직일 때 한 번씩 또 움직였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산 관련주들도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윤석열 관련주입니다라고 시장에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뭐 그냥 기업적인 내용 뭐 그런 부분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이제 언론에 계속 나왔었는데 한 3일 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윤석열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 후발주로 엮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5,000원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면 뭐 한 2배 정도의 10,000원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술적으로 앞에 매물대가 좀 있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을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 단계 좀 쉬었다가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대선 테마잖아요.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적인 부분도 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물론 상한가가 2번이나 나온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만약에 9,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한 9,8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9,800원 이하에서 만약에 잡는다면 좀 저점이지 싶은데 그 정도에서의 분할 매수 비중 작게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 이하로 안 내려간다면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한 이틀간 상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단기 과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대선 테마들 보면 깨끗한 나라도 지금 우선주죠. 점상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깨끗한 나라 지금 한 13%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라운 제가도 뭐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TK 케미칼 뭐 이낙연 관련주고 그래서 오늘 대선 테마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있던 기존에 이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뭐 후속주들, 바닥권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이런 대선주들, 후발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대장, 부대장의 의미를 크게 따지시지 마시고 새롭게 올라오는 대선주들을 발굴을 해내는 게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관망입니다. 그렇지만 소액으로 자기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공략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문의 주신 종목이 EID네요. EID. 자, 동전주 3인방.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동전주인 것도 있었고 2월달, 3월달 상패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내용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부분들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상패가 될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일단 건드리지 않았었고 방송에서 이제 동전주를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패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조정기도 거쳤죠. 지금 바닥권까지 이제 조정이 잘 나온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어제자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정부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5 백신 도입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제 백신인데 유럽 허가가 나오게 되면 아마 국내에서도 지금 차선책으로 이 러시아 백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두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영국은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서 만약에 백신이 시급해서 이 부분들이 허가가 나오고 한다 하면 충분히 도입 가능성도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벌써 접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적인 면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EID라든지 아니면 뭐 휴메딕스라든지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러시아 백신 CMO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자극제로 주가를 상승하는데 뭐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만 EID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인방 흐름들도 잘 보셔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함께 지금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닥권에서 다시 출발을 한다는 점에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뭐 거래 수급이 좀 몰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관망 의견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고점 돌파하는 여부를 보고 이후에 조정으로 눌릴 시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지금 급등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 조정 시 반등 나오는 걸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응이 되시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공략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주식 경력이 뭐 얼마 안 된다, 급등주들 뭐 해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 거의 상한가까지 한번 나오면서 터지고 눌림이 한 4일 정도 있었는데 요 구간을 놓치셨다면 지금은 따라붙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거 그래도 꼭 공략을 나는 이 종목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급락이 나와서 오늘 시가 아침에 만들어진 저점 부근인 한 5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올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니온인데요. 유니온이 이제 히토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지금 도노리포트에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대가 이렇게 이제 두 점이 연결되면서 지금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0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미중 무역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대응은 이 추세선이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진핑이 바이든이 이제 주최하는 뭐 기후 변화 관련된 그 컨퍼런스 이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제 어저께 좀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컨퍼런스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은 발생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래스카에서의 이제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할 때도 굉장히 날선 공방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 중에 히토류 중국에서 뭐 무기화하려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10,000원이라는 저항대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을 어떤 재료로 인해서 돌파를 해준다 하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추세대 하단 깃발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깨질 시에는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수 관점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의 공략을 하시고 손절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유니온은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이렇게 추세대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돌파하고 눌리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짧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한솔 홈데코입니다. 한솔 홈데코는 뭐 딴 거는 없고 기업적인 부분은 딱히 뭐 볼 게 없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고 다만 건설 경기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실적도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좀 전에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이슈에 의한 뭐 매매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지금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290원, 2,300원 부근의 이 저항 자리가 돌파를 하는 시점에 차라리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솔 홈데코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기는 하지만 다른 그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 탄력이 지금 그렇게 뭐 좋거나 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가 상한가도 가고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시에는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을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 눌림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좀 한번 진행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100원 부근 이하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만약에 매수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그때부터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급등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다만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고점권에 저항권이 있으니까 그 정도부터는 분할로 매도를 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봉사스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6%, 코스닥 0.37% 상승 중이고요. 오늘 양시장 개인이 매수해서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네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원가량 그리고 코스닥은 57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해주면서 오늘 아시아장들도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어제까지 또 2%가량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지금 1%대 반등 흐름도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LG유플러스부터 들어볼까요? 네, LG유플러스 지난 4월 14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제가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리포트입니다. 통신주들이 SK텔레콤을 필두로 대부분 이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통신주 섹터 주가 수익률을 보면 20년도에는 마이너스 4.3%였는데 올해부터는 17%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상승률,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 살펴봤습니다.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될 것이고 각 통신사들이 배당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5G 섹터나 MEC 기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그리고 VR, AR, 인공지능에까지도 통신 업종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통신 업종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좋았고요. 이제는 사모펀드와 투신들 중심으로 기관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 충분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그 상승의 추세를 충분히 이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마찬가지로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할 전망입니다. 3조 4,356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억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대 상승한 2,300억 원 가량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선사업부 영업이익률이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G 그리고 AR, VR, 자율주행까지도 이 무선사업부 관련된 기능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20년도 일회성 비용 반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을 45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배당금 규모 확대 조금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LGU 플러스뿐만 아니라 통신업종 섹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구간에서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8일 작전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연말부터 21년도 올해 보아야 할 섹터 중에 반도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익 IPS 대표적인 반도체 국가대표 기업이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종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여전히 지속 성장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2,552억 원, 영업이익 20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2분기 매출액은 좀 더 좋아지는 4천억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항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높은데 공급사 주로 1분기 실적이 견조하지만 원익 IPS는 2분기 실적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 시안 지역의 랜드 증설에 따른 수혜가 2분기에 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에 혹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시에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 연간 실적 자체도 YOY 기준으로 매출은 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65% 증가하고 순이익은 80% 증가한다라는 올해 총 전망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재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못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LG화학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드려왔는데요. 원익 IPS랑 장비, 반도체 관련 섹터 기업들이 이제는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너무 더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 국면에 진입을 해야 하는
반도체 장비주, 그중에서도 원익 IPS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하나인 금속 배선 공정에서 금속 메탈 CVD 장비를 자력 개발했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에서 과점하고 있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비가 금속 배선 공정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보도가 지난해 잠깐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이슈가 될지, 공급이 진행될지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 핵심 낸드 생산 기지인 청주 공장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하나의 팁으로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하시면 원익 IPS는 공포에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꼭 메모해 놓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4월 21일 어제 제가 에서 매수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호텔신라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놓고 보신다면 그 추세선 하단을 따박따박 지켜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그 추세선 하단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부와 호텔 레저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세점 사업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공항 임대료 납부 방식의 고정비가 매출 연동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1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지난주부터 빠르게 전망치가 수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1분기부터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부터 보시면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포인트 잡으셔서 추세 하단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 추세선을 잘 지켜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도 매출액 YOY 기준으로 24%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서 626억 원 달성을 하는데 21년도가 끝이 아니라 22년도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22년도 YOY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50% 성장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520%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 하단부에서 차곡차곡 모아서 1년, 2년도 가져가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저는 강력 매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LG화학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방금 제가 원익 IPS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메이커들도 조정 시에 깊은 공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들 지난해 그리고 올 초에도 여전히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LG화학의 업력을 단숨에 배터리 내재화 소식 때문에 LG화학을 추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서도 배터리의 기술은 좋아지고 안정성은 높이고 가격은 줄여나가는 게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런데 업력 5, 6년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손을 잡고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무리 빨라도 5년 이후부터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업계에서는 우세하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이 높은 배터리 기술, 생산력 무시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를 받고 앞으로 화학 분야에서도 또 다른 시너지를 일구어낸다라고 한다면 LG화학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시되 조금은 보수적으로 들어가시자. 이미 공포 구간 121선을 뚫고 내려왔던 80만 원 이하가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딱 단 하루 50만 원, 61만 원이었죠. 60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던 단 하루에 공포 국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10월 29일이죠. 그렇게 LG화학도 조정 시에는 매수하시되 너무 적극적인 베팅은 현 구간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노스볼트사가 있었죠. 이제는 한국 장비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CIS, 제일기공, P&E솔루션, 이노메트리 등이 이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부품, 소재, 이러한 검사 장비나 믹싱 장비 이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2차 전지 섹터는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 LG화학까지 그리고 원익 IPS, 호텔신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의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지만 상승폭은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37%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2% 상승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역시나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텐데 오늘은 그동안 도전 종목이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형 포장 지금 77% 수익, 신백 같은 경우는 21%, 이 수입 지수는 10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씩 바로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지나 포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형 포장입니다. 일단 상승이 좀 나왔다가 지금 현재가 구간 77% 구간인데 기존에 이제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지금 또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해서 쿠팡이든 그런 물류 배송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관점의 변화에서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택배 물량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이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좀 시켜서 배송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상승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도 천천히 눌린 구간 접근을 하시면서 끌어가시면 큰 수익을 다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지나 포장 이런 물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크게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상승 초입에 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중간중간 눌림만 잘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이나 프레임, 프레스 전문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기존에 다른 자동차 관련 좀 쉬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중소기업들 순환매 관점에서 제가 코스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형주가 쉴 때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면 큰 수익을 충분히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도 22% 정도, 2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일단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건데 상승 하루 정도 쉬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의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잘 지켜준다면 4,080원 정도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하신다면 좋겠다. 만약 공략을 원하신다면 기술적으로 지금 한번 얹혀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금 눌렸다가 가는 것을 좀 원하신다면 많이 열어두시면 이제 3,000
3,000원, 3,700원까지 열어두시고 재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항상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되 기본 베이스는 중장기로 잡고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팩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 종목 역시 잘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이수앱지스입니다. 제가 바닥 구간 눌림 자리에서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일단 기존에도 이제 100% 이상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림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10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백신 관련주들 요즘에 이름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백신 관련주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상승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잘 노려보시면 크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기존에 아시겠지만 작년에 많이 상승했던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 폭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기회로 좀 놓치신 분들 잘 잡아보시라고 눌린 구간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잘 움직여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상승 추세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어요. 5일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쭉쭉 끌어가시더라도 단기 고점에 거의 이제 와가는 달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짧게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아쉬우시다면 제가 틈틈이 이제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잘 참고하시면서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들 리뷰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시장 빨간불은 이어나가고 있지만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함께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